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감한 가메라, 게메러 더 브레이브라는 괴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일러를 미리 준비하세요. 1973년 일본 국민들은 파괴적인 공격에 공포에 떨고 모든 시민들이 불타는 건물에서 도망칩니다. 커소그라는 어린 소녀는 카이조즈라는 거대한 괴물이 멀리서 싸우는 것을 충격에 빠진 채 지켜봅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날아다니는 생물 중 하나를 명중시켜 땅에 떨어지게 하고 가메라로 알려진 거대한 거북이가 전장을 향해 행진합니다. 갑자기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 거대한 괴수에게 떨어지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게 하는 동안 적은 하늘에서 무기를 계속 발사합니다. 가메라가 사악한 공격에 쓰러지고 모든 비행 몬스터가 뛰어들어 거대한 괴수를 산산조각 내려고 시도하여 킬을 마무리합니다. 거대한 거북이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지만 적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생물은 모든 에너지를 충전해야 했습니다. 가메라가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괴수와 함께 모든 적도 죽입니다. 몇 년 후 코우스케는 이제 토루라는 아들이 있는 남자가 되었고 외동딸과 함께 아내의 무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토루는 어머니가 무덤 속의 뼈 더미에 불과하다고 믿고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날 수영 강습을 받으러 학교에 가던 토루는 바다 건너 섬에서 온 한 줄기 빛을 알아차리고 그 불꽃은 그에게 말을 걸려는 것처럼 계속 빛나고 있다. 소녀는 학교를 빼먹고 빛을 향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결국 물을 헤엄쳐 섬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는 바위 위로 올라가 빛나는 물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것은 빛나는 돌 위에 놓여있는 큰 알로 밝혀졌습니다. 토오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건들을 살펴보았고 놀랍게도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거북이로 보이는 것이 풀려났다. 소녀는 그 생물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즉시 그 신비한 동물과 친구가 되고 결국 그 동물의 배에 있는 독특한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토오루는 거북이를 집으로 데려와 토토라는 이름을 짓기로 결정하지만 그는 거북이가 단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방을 청소하러 오는 아버지에게 거북이를 숨기려고 하지만 거북이가 어쩐지 공중을 날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소년의 이웃인 마이도 이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토루가 때마침 동물을 잡자 생물은 겁에 질려 날아가 버립니다. 그는 즉시 소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떠나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토루는 그 동물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마이는 거북이가 마치 자신의 제트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중을 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그 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소년들은 날아다니는 거북이에 놀라서 즉시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마이는 토토가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토루에게 가메라에 대한 보고를 주면서 소년에게 그의 애완동물이 비행 능력을 포함하여 괴수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마이는 그 동물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애완동물이 거대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토토가 며칠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소년이 더 이상 집에 숨길 수 없는 거대한 거북이로 변함에 따라 잘못된 것으로 빠르게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토루는 그 동물을 친구들과 함께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그 동물을 비밀 은신처에 넣었습니다. 소년들은 그 생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랐지만 그 동물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마이뿐인 것 같다. 은신처를 떠난 후 그녀는 토루에게 그 생물의 위험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만 소녀는 토토가 가메라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애완동물이 전임자처럼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토오루에게 앞으로 그를 돌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한 후 도망쳐 소년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주인공은 다음 날 마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곧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뭔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토오루는 마이의 가족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는 토토와 함께 온 빨간 돌을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통해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는 토오루에게 아껴줘서 고맙고 몸이 나아지는 대로 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소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어쩔 수 없다. 다음 날 토루는 그의 비밀 은신처에 갔다가 토토가 건물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동물을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봐도 동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배가 파괴된 후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처럼 위험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체가 표면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이로 인해 그는 즉시 헤엄쳐 도망가지만 그 남자는 피만 남기고 물속으로 끌려갑니다. 해군은 실종자를 수색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곧 사건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도시 곳곳에 울림이 울리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토르는 멀리서 도시의 피해를 알아차린다. 코우스케는 때마침 그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려고 노력했다. 혼돈 속에서 쓰러진 토오루의 친구 중 한 명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돕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지만 모든 민간인 위에 우뚝 솟은 제두스라는 무시무시한 괴수가 던진 거대한 콘크리트에 의해 쓰러집니다. 그 생물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대한 턱을 벌리기 시작하더니 초밥 뷔페처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집어삼킨다. 다행히 토오루는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간다. 코우스케는 괴수가 소년을 어깨에 메고 직접 달려들지만 다른 생물에 의해 빠르게 가로막힙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바로 뒤에서 적에게 맹렬히 포효하는 거대한 거북이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코우스케는 그 생물이 사람들을 탈출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가메라의 침을 뱉는 이미지라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제두스는 거북이를 향해 사납게 포효하지만 괴수는 앞으로 달려들어 적의 다리를 물어뜯어 거북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도마뱀 괴물은 상대를 떨쳐내려고 거북이를 반복적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결국 거북이를 들판 건너편으로 던져 건물에 충돌시킵니다. 다행히 괴수는 회복하여 다시 일어섰고 토르는 거북이의 몸에 있는 자국을 인식하여 거북이가 실제로 가메라의 환생인 그의 애완 토토임을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그 생물을 돕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가고 가메라는 거대한 도마뱀에 의해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제두스는 맹렬히 포효하며 꼬리를 이용해 괴수를 후려쳐 거북이를 공중으로 띄우고 다리 위로 밀어넣지만 가메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적은 거북이에게 접근하여 거북이가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결정타를 가할 준비를 합니다. 도마뱀은 거대한 혀를 내뱉어 가메라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북이는 다리 전체를 파괴하는 지속적인 공격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괴수는 생물의 혀를 잡고 적의 얼굴에 화염구를 발사하여 제두스가 물에 부딪히면서 즉시 쓰러지게 합니다. 가메라가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투에서 분명히 부상을 입어 토오루가 친구를 향해 달려가지만 전체 지역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군대에 의해 빠르게 저지됩니다. 병사들은 거대 거북이를 향해 돌진하여 즉시 그 생물을 포위하고 가메라는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는 그 생물을 트럭에 묶어 모두의 눈앞에서 가메라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를 본 토르는 의식을 잃은 생물을 보면서 즉시 친구에게 달려간다. 소녀는 가메라의 이름을 부르며 트럭과 나란히 계속 달리고 괴수는 인간에게 끌려가기 전에 잠깐 눈을 뜨는 것만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토르는 아버지와 함께 대피소에 도착하고 남자에게 가메라의 진실에 대해 묻는다. 코우스케는 토토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오래전에 죽은 괴수의 환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토오루에게 그 생물이 죽을 때까지 다른 괴물과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생물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소녀는 이것을 친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동시에 가메라는 실험실로 옮겨지고 과학자들은 그것이 도마뱀 괴물에 대항할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물을 복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닷속에서 수많은 붉은 돌을 찾을 수 있으며 가메라의 힘은 생물에 원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유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편 토오루는 마이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수술 후 소녀가 잠을 자면서 이상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히 마이는 괴수와 심령적인 연결을 형성했으며 완전히 회복하려면 빛나는 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메라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토르는 친구들과 함께 마이에게서 물건을 되찾아 거대 거북이의 힘을 회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아침 늦게 잠에서 깬 코우스케는 아들이 보낸 작별 편지를 보고 즉시 소년을 쫓아가게 됩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거대한 생물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방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놀랍게도
괴수는 바다를 헤엄쳐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제디스크의 존재를 감지하고는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의사들은 도마뱀 괴수가 건물을 향해 곧장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가메라가 지금 당장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갑자기 건물 벽이 거대한 꼬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모두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거북이를 향해 전체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북이는 제두스가 이전 전투를 끝내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즉시 건물에서 대피하려고 하지만 도마뱀 괴물은 꼬리를 사용하여 실험실을 계속 파괴하고 콘크리트를 민간인에게 던집니다. 토오루도 도시에 들어갔지만 뉴스를 보고 괴물이 지역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돌을 되찾는 것만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즉시 마이의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부모에게 끌려가는 마이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건물에서 대피하고 있고 붉은 돌이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의사들은 실험실에 대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콘크리트에서 카메라가 터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괴수는 거대한 도마뱀에게 맹렬히 포효하고 적군은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고 민간인들을 목숨을 걸고 도망가게 만들어 사람들을 계속 공포에 떨게 합니다. 제두스는 도망치는 인간들에게 접근해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지만 사람들을 구하러 온 카메라에게 순식간에 쓰러진다. 적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거대 거북이를 뒤로 밀치기 시작하고 주인공 바로 앞에서 카메라를 땅바닥에 쓰러뜨리며 우위를 점합니다. 소녀는 친구의 이름을 외치고 적에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토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병원을 향해 달려가 결국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군중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소년들은 병원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고 즉시 위층으로 달려갔지만 빈 침대만 보였고 마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놀랍게도 토오루는 아버지와 마주치고 남자는 소년에게 괴수는 잊어버리라고 말함으로써 소년이 더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카메라가 전작처럼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괴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 코우스케는 다른 소년들에게 아들을 쫓기 전에 즉시 난민 캠프로 가라고 말한다. 동시에 마이는 임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지평선에서 괴수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목격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걸어가려 하지만 딸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부모에 의해 재빨리 저지당한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마이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소녀를 발견하고 그 거대한 생물에게 돌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녀는 건물에서 서둘러 도망쳐 괴수들의 전장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을 탈출하는 모든 사람들에 맞서 달린다. 한편 두 괴물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고 카메라는 적에게 지배당하고 도마뱀의 혀에 찔려 거북이가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거대 괴물은 꼬리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계속 공격하지만 괴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두스는 결국 거북이를 땅에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무자비하게 거북이를 계속 내리친다. 이를 통해 카메라가 적을 물고 놓기를 거부하여 도마뱀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되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두스는 괴수를 길 건너편으로 끌고 가며 천천히 건물 위로 올라가 카메라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생물은 땅에 떨어지고 꼬리를 사용하여 거대한 거북이를 던졌고 그 괴수는 괴수를 고층 빌딩을 향해 발사하여 구조물에 충돌하게 했습니다. 토루는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카메라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류의 아이들의 손에서 도움이 매우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돌을 들고 있던 소녀는 움직이는 군중들에 의해 발이 무기게 되지만 한 소년에게 임무를 넘겨주고 소녀는 다시 한번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아이는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하려는 경찰관에게 붙잡히지만 그는 그 돌을 지나가던 다른 소년에게 주었고 그 소년은 기꺼이 임무의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붉은 돌은 모든 아이들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결국 이 물건을 주인공에게 가져갈 수 있는 토루의 친구들에게 줍니다. 소녀는 그 물건을 받아들고 카메라가 고층 빌딩 안에 갇혀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다. 그는 괴수가 다시 한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토오루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하여 둘 다 함께 건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동시에 제더스는 게메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면서 고층 빌딩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생물은 결국 괴수 곁에 도착하여 혀를 내밀어 거북이를 공격하고 카메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토오루와 그의 아버지도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고, 코우스케는 아들에게 거대한 거북이를 구할 기회를 주면서 장애물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소녀는 즉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결국 가메라가 갇혀있는 방에 도착하여 친구가 매우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토루는 괴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의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돌을 여기에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도마뱀은 그들이 있는 건물로 뛰어들어 꼬리로 가메라를 공격하고 결국 괴수를 소년에게서 떼어냅니다. 이를 본 토루는 돌멩이를 생물의 입에 던졌고 가메라가 땅을 향해 떨어지면서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다. 소년은 즉시 괴수를 향해 달려가지만 가메라가 완전한 힘을 되찾은 후 추진력을 사용하여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거북이는 온 땅을 먼지로 뒤덮으며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모든 아이들은 괴수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 생물을 바라본다. 가메라가 회전하는 접시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하더니 결국 거대한 도마뱀을 향해 돌진하여 그 생물을 날려버리고 땅에 추락시킵니다. 거대한 괴수는 거리에 내려와 전투를 끝낼 준비를 하지만 제두스가 아래에서 튀어나와 거북이의 몸을 껴뚫으면서 가메라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이로 인해 가메라는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고 토루는 아버지와 함께 근처 건물에서 전투를 지켜봅니다. 병사들은 괴수가 곧 자폭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지역을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토루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가메라가 생물의 혀를 잡고 조각내면서 적을 밀어내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메라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자 몸이 더욱 밝게 빛나며 몸 주위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괴수는 거대한 화염구를 발사하여 도마뱀 괴물에게 직접 떨어지게 하여 생물을 100만 조각으로 폭발시키고 화염만 남깁니다. 마침내 승리를 거둔 후 가메라는 힘겨운 싸움에서 쓰러지고 전 군대는 거대한 장애물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생물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괴수에 도달하기 전에 재빨리 저지당하고 토오루와 그의 친구들은 인간들이 구세주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거부하면서 괴물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칩니다. 코우스케는 병사들에게 모든 아이들이 군대 앞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영웅을 노예로 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메라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마지막으로 토오루를 바라본 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이륙할 준비를 한다. 사람들은 그 생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결국 먼 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토루는 그의 친구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행복에 울부짖는다.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의견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것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